최근에 집값이 조금 꺾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1억대 아파트가 아직 남아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대는 1억에서 2억 정도 설정해 주시고, 면적은 너무 작은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 잡히니까 한 10평대 정도로 볼게요. 이렇게 검은색 세팅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형은 넘어가고, 도시형 서울 안쪽에는 사실 1억대 아파트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거 있네. 1975년 30세대 총 1개 동 나홀로 아파트네요. 5층짜리 사용 승인일이 1975년 10월 13일. 용적률이 600%네요. 야, 이 당시에 1975년도에 용적률 700% 가까이 될 정도였으면 이 당시에는 되게 고급진 아파트였을 것 같아요. 건폐율 49%. 나와 있는 매물은 1억 8,500. 주용, 투자용, 화계역 3분거리, 여기 우이신설성 경전철, 대로변 인접, 버스 정류장 바로 앞. 실거래가 보면 지금 58제곱미터짜리죠. 마지막 거래가 2021년 5월 1억 500에 거래가 된 적이 있었고, 오히려 2019년 2월 이때 과거에 시세가 좀 오른 상태에서 실거래가 되다가 한번 이렇게 시세가 훅 꺾이고 난 다음에 최근 매물이 1억 8천에 나와 있네요. 용적률 건폐율 워낙 높아서 뭐 대지 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대로변이 인접하다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사진을 보면 확실히 오래된 아파트라 외관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확실히 사진상으로는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학군 정보가 서울 유연초등학교, 요 초등학교까지 등하교를 하는 것 같고, 근처에 우이신설선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북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곳인데,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1억대 아파트였네요. 사실 이게 기준으로는 아파트인데, 이 옛날 이 시대 때는 맨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맨션이라고 돼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화계맨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알아보면은 서울 외곽 쪽 한번 살펴보면 도시형 주상복합, 도시형 주상복합은 넘어갈게요. 남양주, 여기 어디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보면은 현대 아파트 790-1, 그리고 진건은 주공 2단지 1억대 아파트예요.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사릉역 주변에 있는 곳이고, 지도상 보면은 경춘선이죠. GTX-B가 인근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사릉역에 들어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개발 눌러보면 GTX-B 송도 마석, 여기 보면 별내역이 아마 GTX-B가 예정돼 있죠. GTX-B 노선도 이미지, 평내호평과 별내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그 평내호평역을 타려면 뒤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GTX가 들어오면 별내역 쪽에서 타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정보를 보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2세대 총 4개 동 5층 저층 아파트죠. 사용 승인일 1995년, 총 주차 대수는 0.5대.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56제곱미터, 실평수로 보면 50 곱하기 0.3025, 실평수 15평짜리 아파트고요. 지금 단지 정보가 62세대 총 4개 동 최고층 5층짜리, 총 주차 대수는 0.5대, 사용 승인일 1995년, 1억 2천에 매물이 나와 있고요. 4층짜리 물건이네요. 호가는 사실 호가일 뿐이고, 호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가 거의 나온 게 없고,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매물과 한 평 정도 차이가 나는 작은 평수가 2020년도 때 7,500만원, 그리고 그 이전에 8천만원, 9천만원에 거래가 됐었고,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호가가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진건주공, 이 아파트는 꽤 세대수가 크죠. 499세대 총 5개 동, 1998년 재건축 연한으로 보면은 아직 연수가 좀 남아있고,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0.65대, 최고층 18층으로 꽤 높은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가 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죠. 여기는 499세대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16평짜리가 1억 9천에 매매가 나와 있고, 마지막 실거래는 2022년, 비교적 최근이네요. 1억 9,400에 거래가 됐고, 2021년 11월 달에는 1억 8,500에도 거래가 됐었고, 2020년 11월 달에 1억 4천 정도 최고 실거래가가 나와 있어요. 39제곱미터 곱하기 0.3025, 실평 11평, 조금 더 큰 평수인 22평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없네요. 여기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정보가 일단은 복도식 아파트로 보이죠. 전체적으로 다 복도식 아파트로 보이고, 학군 정보는 진공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흥초등학교, 도보로 3분거리 진건초등에서 산흥초,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학군 정보가 진건초등학교, 도보상 한 4분 정도
걸리겠고, 역세권 근처에 있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뭐 그런 도시개발구역 같은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진건읍 스마트밸리 도시개발구역 뉴스. 최근 뉴스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뉴스가 있긴 있는데, 에너지 산업단지인 그린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건다. 2018년 3월달 얘긴데 최근에 뉴스가 없는 거 보니까 일단은 구역 지정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 거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진건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릉역까지 버스로 13분, 그리고 도보로는 18분. 대부분 사람들 다 그냥 버스 타고 다니죠, 이 정도 거리면. 한신 그린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11분. 그래도 여기는 버스 한 번이면은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리네요. 서울에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남양주시가 은근히 강남이랑 가까운 거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1시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테헤란로까지 1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시간이 4시 정도라서 퇴근 시간에는 더 걸릴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건주공 2단지 사진을 보게 되면 크게 키우고 외관을 새로 칠했나봐요. 깔끔한 모습이죠. 지하주차장도 깔끔한 것 같고, 도색 작업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로 나와 있고, 거리뷰로 보면 진건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의 한적한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느낌이. 여기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있고, 좀 더 보면 입구 쪽의 모습. GS25시. 여기 사진 찍었을 때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였나봐요. 이런 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들고 와가지고 요런데 이렇게 딱 산책 겸 걸어가주면 좋죠. 날씨 좋은 날. 이런 느낌이고, 현대아파트는 요런 느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요즘에는 좀 구하기 힘들 낮은 시세라고 볼 수 있고, 진건주공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 역시나 요즘 많이 오른 집값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 같진 않네요. 여기는 향후에 경춘선 이용해서 별내역에서 GTX-B 타고 내려가면은 서울권까지 접근이 가까운 곳이고, 지금 남양주 왕숙지구가 바로 옆이잖아요. 지금 진건읍 바로 옆이다 보니까 이 왕숙지구에 또 지하철도 9호선 남양주 연장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용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통 쪽에서도 개선이 많이 될 확률이 높아요. 주변에 교통을 이용하기가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보면 금곡 효창, 거완, 남양주시 금곡동에 아파트들 있네요. 150세대 1억 5천, 거완은 1억 1천. 거완 아파트는 용적률 건폐율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마지막 실거래가 17평형 같은 경우에 2021년에 8천에 거래가 됐고, 그 전에는 7, 8천에 거래가 됐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억 1천, 한 3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금곡 효창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1989년도 재건축 연한은 돌아왔어요. 상태 양호, 입주 가능, 재건축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따로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용적률 161이면은 아파트 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데 정확한 것 같진 않고, 2종 아니면 3종이겠죠. 건폐율이랑 총 주사수는 나와 있지 않고, 마지막 실거래 보면은 2022년 2월 달에 1억 4천, 1억 5천, 그리고 11월 달에도 1억 5천에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1억 3천, 1억 2천대 거래가 됐었네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억 5천, 1억 4천 5백 계약 취소된 적이 있었고, 과거 실거래에 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호가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도식 아파트로 보이고, 학군 정보는 남양주 금곡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가까운 곳에 있네요. 보니까 도로 하나 건너야 되는 것 같죠? 도로가 근데 큰 도로는 아니네요. 살짝 이게 보니까 지도상으로는 살짝 고바위인 것 같네요. 사진을 보면은 약간 요런 모습. 아까 아파트보다는 살짝 외관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연식이 좀 차이가 보니까 있네요. 이거는 89년도라서 한 10년 차이 나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고, 시세는 아까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곡역이 바로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도보로 2분 거리라서 바로 앞이네요.
여기는 아마 나중에 뭔가 된다고 하면은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350m까지 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용적률 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황내호평 여기가 GTX-B가 들어올 예정이고 경춘선으로 한정거장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향후에 서울까지의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남양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남양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옛 금곡역 4일 전이네요. 남양주 옛 금곡역 경춘선 남양주 구간 유일하게 남은 폐역 뭐 이렇게 구간이 일부 남아있나봐요. 지금 금곡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습이 나와있고 남양주시 리모델링 계획이 예정돼 있다. 도시 재생 사업 한다. 약간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금곡 효창이 지금 역세권 가깝고 초등학교 가깝고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울 은평 덕양구 원음, 삼송, 원당 여기가 제가 예전에 재개발 물건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쪽이었죠. 여기는 제가 실제로 경매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떨어졌었는데 그때 2천만 원 차인가? 로 떨어졌었는데 여기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뭐 거보 플러스 80세대네 2002년식 총 6개 동. 야 여기 2002년식 필로티 건물이네요. 필로티 건물 아파트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아마 이쪽 덕양구 이쪽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산 여기는 문촌마을 문촌 11단지 제가 옛날에 문촌마을도 한번 1억대 아파트 리뷰를 했었죠. 문촌마을 여기 아직 여기가 1억대 아파트가 있구나. 문촌 11단지 건영 총 262세대 4개 동 최고층 2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0평대 36제곱미터 거래된 게 2021년 2월 달에 한번 1억 2,500에 거래가 됐었고 5년 전에 1억 2,500 마찬가지로 1억 2,500에 거래가 됐었고 그 전에는 뭐 2024년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거는 넘어가고 3628 28제곱미터니까 28 곱하기 0.30이요. 10.4평이네요. 8.5평. 거의 한 원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 실거주 하신다면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1억 7천만 원. 과거 2021년 거래에 비해서는 한 4,500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보다 좀 더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억 4천, 1억 3천대에 거래가 됐었네요. 용적률 198, 건폐율이 93?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지? 이게 일반적으로는 건폐율이 93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상업지역 같은 그런 건가? 준주거 지역 아파트네요. 이게 준주거 지역 건폐율이 몇이었더라? 일단은 뭐 그 당시에 뭔가 혜택을 받고 지었을 수도 있고 건폐율이 높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0.74대. 주염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네요. 주염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것 같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시세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킨텍스 원시티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비싸죠. 여기 지금 GTX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지금 1억대 아파트 여기 문촌 11단지 건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킨텍스 GTX까지 광역버스로 11분 그 밖에 버스들로 한 18분, 15분으로 나와 있고요. 도보로는 24분 보통은 도보로는 이용하지 않는 거리이긴 하죠. 차라리 요즘 시대 때는 이런 때는 뭐 공유 자전거나 아니면은 뭐죠 그거 싱싱이 달리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킥보드 킥보드 타고 다니면은 의외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버스로는 이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때 과거에 제가 문천마을도 리뷰를 했었는데 1기 신도시잖아요.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의 1기 신도시들이 어느 정도 계획구역도 잘 돼 있고 살기가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 여기는 준주거 지역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단순히 그냥 지금 이 정도 제가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준주거 지역에다가 상업지역 바로 걸쳐 있는 곳이라서 향후에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사업성을 논하기에는 지금 제가 알아본 이 정도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주 일산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여기 라페스타도 여기 근처에 있고 광역버스가 요 라인으로도 많이 서울을 다녀요. 그래서 이쪽에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도 아마 왔다 갔다 하기가 일산 쪽에서는 좀 용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가 집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시세 형성에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역도 가까워야 되지만 집 앞에 광역버스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꽤 난다고 알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문촌마을 11단지 외관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에는 문촌초등학교 도보로 6분, 문촌초등학교 여기 있구나. 중간에 한번 사거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매물이 1억 7천짜리 하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일산 서구 쪽에 도시형, 철산, 뭐 탄현역 근처에 1억 7천짜리가 있고, 여기 신영, 일산 동원, 평일, 뭐 주상복합 이렇게 있네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1억대 한 10평대 아파트들, 1억에서 2억 하는 10평대 아파트들,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추후에 더 못 봤던 서울 경기 북부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남부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